30년 고부 갈등, 시간이 밝혀낸 첫째 며느리의 두 얼굴. 30년간 시어머니를 괴롭히던 첫째 며느리에게 숨겨진 충격적인 두 얼굴이 있었다. 시간이 흐른 뒤 우연히 발견된 오래된 일기장에서 드러난 첫째 며느리의 악행과 교묘한 이간질, 시어머니의 인내심이 폭발하고 마침내 시작된 통쾌한 반전 복수극. 과연 시어머니는 30년의 서름을 씻어낼 수 있을까요? 30년 결혼 생활, 첫째 며느리의 그림자. 70대 후반의 박정숙은 질력 거실 소파에 앉아 낡은 앨범을 펼쳐 들었습니다. 앨범 속에는 30년 전 환하게 웃는 첫째 아들 이성철과 수줍은 미소를 띠고 있는 첫째 며느리 김지영의 결혼식 사진이 곱게 보관되어 있었죠. 그 시절 정숙은 지영이 현명하고 살림 잘하는 며느리인 줄만 알고 결혼을 허락하며 뛸 듯이 기뻐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새로운 가족을 맞이하는 설렘과 기대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정숙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과 함께 깊은 피로와 체념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눈가에는 희미한 주름이 자리했고 입술은 바싹 말라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녀는 거실 한쪽에 놓인 첫째 며느리 지영의 가족 사진을 차갑게 바라보았습니다. 사진 속 지영은 여전히 인자한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정숙에게는 더 이상 따뜻하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미소는 가면처럼 느껴질 뿐이었죠. 정숙은 30년간 첫째 며느리 지영의 교묘한 이간질과 악행 속에서 홀로 고통받아 왔습니다. 겉으로는 효녀 며느리 행세를 하며 친척들과 이웃들에게 칭찬을 받았지만 뒤로는 시어머니를 괴롭히고 시댁 재산을 몰래 가로채려는 악행을 일삼기 일쑤였죠. 어머니, 저번에 시골 땅 말씀이세요? 그거 지금 팔면 손해만 볼 거예요. 제가 잘 아는 사람 있는데 저에게 맡겨주세요. 라는 지영의 말들은 정숙의 마음을 흔들었고 결국 시댁의 소중한 재산들이 지영의 손아귀로 넘어갔습니다. 아들 성철은 늘 아내 지영의 거짓말에 속아 어머니 정숙을 오해하고 아내의 편만 들거나 갈등을 외면하고 회피하기 바빴습니다. 어머니, 괜히 오해하지 마세요. 여보가 얼마나 어머니를 생각하는데요. 라는 그의 말은 정숙에게 더 큰 상처가 되었습니다. 손녀 이수아는 사춘기 시절부터 할머니의 힘든 상황을 걱정하며 첫째 며느리 지영의 행동에 의문을 품고 있었습니다. 낡은 집안 곳곳에는 30년 고부 갈등의 흔적이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거실벽에 걸린 낡은 시계는 무심하게 시간을 가리키고 있었고 정숙의 가슴 속에는 묵은 한과 함께 깊은 분노가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녀의 삶은 마치 첫째 며느리의 교묘한 그림자 아래 갇혀 있는 듯 했습니다. 과거의 편지, 충격적인 발견. 어느 날 오후 정숙은 오래도록 손대지 않았던 낡은 다락방을 정리하다 먼지 쌓인 상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상자 안에는 곰팡이 냄새가 희미하게 풍겼고 거미줄이 여기저기 엉켜 있었습니다. 햇살 한 줌 들어오지 않는 어두컴컴한 다락방은 정숙의 답답한 심정을 대변하는 듯 했습니다. 호기심에 상자를 열어보니 그 안에는 30년 전 첫째 며느리 지영이 친정 엄마에게 쓴 편지 묶음이 고스란히 들어 있었습니다. 누렇게 바랜 편지 봉투는 정숙의 시선을 사로잡았고 오래된 잉크 냄새가 희미하게 풍겼습니다. 정숙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꺼내 첫 번째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편지에는 지영이 정숙을 이간질하고 시댁 재산을 가로채기 위한 교묘한 계획들이 상세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심지어 정숙을 치매 환자로 몰아가거나 가족들에게 시어머니를 따돌리도록
부추겼던 내용까지 담겨 있었습니다. 정숙은 편지를 읽는 내내 충격과 배신감에 휩싸였습니다. 그녀의 손에서 편지가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고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본물처럼 쏟아져 나왔습니다. 편지 내용은 자신이 겪었던 지난날의 고통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그래, 그래서 며느리가 그렇게 그래서 아들이 나를 믿어주지 않았던 거였어. 정숙은 과거의 모든 순간들이 퍼즐처럼 맞춰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첫째 며느리의 교묘한 미소와 차가운 말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때 우연히 정숙이 상자를 들고 다락방을 내려오는 모습을 옆집 아주머니 60대 여성가 목격했습니다. 옆집 아주머니는 정숙의 창백한 얼굴과 떨리는 손을 보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얼굴색이 왜 그래요? 정숙은 자신이 30년간 첫째, 며느리의 교묘한 술수에 속아왔다는 사실에 분노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체념이 아닌 활활 타오르는 분노로 가득 찼습니다. 30년의 세월이 억울함과 함께 밀려왔습니다. 정숙은 이 모든 진실을 밝히고 첫째 며느리에게 정당한 대가를 치르게 해야겠다고 굳게 다짐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낡은 편지 묶음이 복수를 향한 뜨거운 증거처럼 들려 있었습니다. 엄마들의 외면, 깊어지는 고통, 밤늦게 퇴근한 아들 성철에게 정숙은 다락방에서 발견한 편지 내용을 보여주며 첫째, 며느리 지영의 이중적인 행동을 폭로했습니다. 정숙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성철아, 내 아내가 30년 동안 나를 이렇게 괴롭혔어. 이 편지를 좀 보렴. 나를 이간질하고 너를 속여왔단 말이다. 그러나 성철은 어머니의 말을 듣고도 아내 지영의 편을 들며 그녀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짜증과 함께 귀찮음이 역력했습니다. 그는 한 손으로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며 피곤하다는 듯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 또 시작이네. 여보가 그럴 리 없어. 어머니가 괜히 예민하게 구는 거야. 여보가 얼마나 어머니를 생각하는데요. 그만 좀 하세요. 성철은 오히려 어머니를 예민하게 몰아붙이며 상황을 회피하려 했습니다. 그는 편지 내용을 대충 훑어보더니 어머니의 손에서 편지를 낚아채듯 가져갔습니다. 정숙은 아들의 외면과 무관심의 깊은 고통과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본물처럼 흘러내렸습니다. 30년 동안 아들에게 기대어 살아왔고 그를 믿어왔던 정숙은 이제 홀로 고립된 듯한 기분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배신감과 함께 깊은 절망감이 밀려왔습니다. 손녀 수아는 부모님과 할머니의 싸움을 지켜보며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녀는 할머니의 편에 서서 아빠를 설득하려 했지만 성철은 딸의 말에도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수아야, 너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끼어들지 마. 정숙은 이제 혼자서 첫째, 며느리의 실체를 밝히고 30년의 서름을 복수해야 한다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그녀의 가슴 속에는 아들에 대한 깊은 실망감과 함께 첫째, 며느리에 대한 복수심이 더욱 커졌습니다. 아들과의 관계도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되었습니다. 정숙의 삶은 이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굳게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지영의 오랜 친구, 숨겨진 진실의 단서. 정숙은 첫째 며느리 지영의 편지를 들고 어디론가 향했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결연했지만 마음속에는 여전히 복잡한 감정들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동네 어귀에 있는 낡은 찻집으로 들어섰습니다. 찻집 안에는 오래된 가구들과
빛바랜 사진들이 세월의 흔적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희미하게 풍기는 한약 냄새는 찻집의 오랜 역사를 증명하는 듯 했습니다. 정숙은 그곳에서 우연히 지영의 오랜 친구 50대 동양인 여성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지영의 친구는 정숙을 알아보고 반갑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아이고, 어머니 아니세요? 오랜만이네. 요즘 지영이 때문에 속상한 일 많으시죠? 그녀의 말은 정숙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정숙은 조심스럽게 지영의 과거에 대해 묻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여보게, 혹시 우리 지영이가 젊은 시절부터 다른 사람들에게 혹시 좋지 않은 일을 한 적이 있나? 지영의 친구는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과거 친구의 비밀을 폭로하는 것이 꺼려졌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정숙의 진심 어린 눈빛과 그녀의 고통을 이해하는 듯한 표정에 결국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깊은 한숨을 쉬며 과거 지영의 비밀스러운 행동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영은 젊은 시절부터 다른 사람들을 이간질하고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심지어 마을 사람들의 돈을 가로채거나 다른 사람의 가정을 파탄낸 적도 있다는 내용까지 있었습니다. 지영의 친구는 조심스럽게 귀띔했습니다. 정숙 씨, 지영이가 원래 그런 면이 있었지. 자네에게도 똑같은 짓을 했을 것이요. 내 젊은 시절부터 그걸 지켜봐 왔어. 자네 아들 성철이에게도 나쁜 말을 해 이간질한 적도 있다네. 그녀의 증언은 정숙의 퍼즐 조각을 맞춰주는 중요한 단서가 되었습니다. 정숙은 친구의 증언을 통해 첫째 며느리의 잔혹하고 이중적인 두 얼굴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가슴 속에는 분노와 함께 억울함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30년간 자신을 괴롭혔던 첫째 며느리의 행동들이 비로소 이해가 가는 순간이었습니다. 정숙은 친구에게 깊이 감사하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정숙은 첫째 며느리의 비밀을 파헤치고 진실을 밝힐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야 한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녀의 복수 계획은 이제 더욱 구체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며느리의 비밀 일기장, 결정적인 증거. 첫째 며느리 지영이 잠시 친목회 모임으로 집을 비운 사이 정숙은 조심스럽게 지영의 방에 들어갔습니다. 그녀의 심장은 긴장감에 두근거렸습니다. 낡은 방 안에는 지영의 채취가 희미하게 풍겼고 벽에는 오래된 가족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지영의 화장대 위에는 값비싼 화장품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낡은 장롱에서는 옷장 냄새가 희미하게 풍겼습니다. 정숙은 망설임 없이 책장 깊숙한 곳에서 낡은 상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상자 안에는 지영이 젊은 시절부터 쓴 일기장 여러 권이 빼곡히 들어 있었습니다. 누렇게 바랜 일기장 표지에는 나의 비밀 기록이라는 글귀가 흐릿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정숙은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꺼내 첫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낡은 종이 냄새와 함께 묵직한 진실이 다가오는 듯 했습니다. 일기장에는 지영이 정숙을 괴롭히고 시댁 재산을 가로채기 위한 상세한 계획과 그로 인해 얻은 이득들이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정숙을 치매 환자로 몰아가거나 가족들에게 시어머니를 따돌리도록 부추겼던 내용, 그리고 정숙이 가진 재산을 몰래 팔아 돈을 가로채려 했던 끔찍한 음모까지 담겨 있었습니다. 정숙은 일기장을 읽는 내내 충격과 함께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그녀의 손에서 일기장이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이럴 수가 있단 말인가. 30년간 자신을 괴롭혔던 첫째, 며느리의 모든 악행들이
이 일기장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일기장은 지영의 모든 악행을 증명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습니다. 정숙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일기장 내용을 빠짐없이 사진으로 남겼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결연했습니다. 모든 증거를 확보한 정숙은 조용히 방을 나섰습니다. 그녀의 복수 계획은 이제 현실이 될 것이었습니다. 정숙의 가슴 속에는 30년 묵은 한과 함께 정의를 실현하겠다는 뜨거운 열망이 불타올랐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에 착하고 순종적인 시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첫째 며느리의 모든 비밀이 세상에 드러날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굳게 담은 입술로 다락방 문을 닫았습니다. 김 변호사를 만나다 복수의 서막. 모든 증거를 확보한 정숙은 곧바로 김 변호사 40대 동양인 남성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김 변호사는 냉철하고 유능한 변호사로 명성이 자자했으며 그의 사무실은 언제나 의뢰인들로 북적였습니다. 정숙은 김 변호사에게 첫째 며느리 지영의 이간질과 악행, 그리고 그로 인해 자신이 겪었던 30년간의 고통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한 글자 한 글자에 억울함과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정숙은 다락방에서 발견한 지영의 편지 묶음과 지영의 방에서 촬영한 비밀, 일기장 사진 등 결정적인 증거들을 제시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수많은 증거 자료들이 펼쳐졌습니다. 김 변호사는 정숙의 사연과 증거들을 꼼꼼하게 검토하며 진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감탄과 함께 안타까움이 교차했습니다. 그는 정숙의 이야기에 깊이 공감하는 듯 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정숙에게 복수 가능성을 확신하며 조언했습니다. 어머니, 이 정도 증거라면 충분히 승소할 수 있습니다. 첫째 며느리에게 명예훼손 및 정신적 피해 보상 소송을 제기하시죠. 그리고 재산 관련해서도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미 며느님이 빼돌린 재산 내역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는 정숙에게 복수를 위한 법적 절차와 예상 결과를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정숙은 김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복수를 위한 법적 절차를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30년의 서름을 씻어낼 정숙의 통쾌한 복수의 서막이 드디어 오르는 순간이었습니다. 손녀 수아는 할머니의 용기 있는 결정에 지지를 보냈습니다. 할머니, 잘 생각하셨어요. 이제라도 할머니의 행복을 찾아야죠. 제가 옆에서 도울게요. 정숙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희미한 미소가 피어났습니다. 그녀는 30년간 억눌렸던 삶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는 희망을 품었습니다. 법률 사무실을 나서는 정숙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고 그녀의 어깨는 한없이 든든해 보였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가족들 앞 진실 폭로, 아들의 각성. 며칠 뒤 정숙은 가족 식사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아들 성철과 손녀 수아, 둘째 아들 내외가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첫째 며느리 지영은 정숙의 눈치를 살피며 불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평소와 다름없이 정갈한 음식들이 놓여 있었지만 식탁 위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정숙은 심호흡을 한 뒤 조용히 하지만 단호하게 말을 꺼냈습니다. 성철아, 수아야, 그리고 둘째 며느리. 제가 오늘 너희들에게 중요한 말씀을 드릴까 한다. 정숙은 그동안 숨겨왔던 지영의 편지 내용과 일기장 내용을 가족들 앞에서 폭로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한 글자 한 글자에 굳은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들 성철과 손녀 수아, 둘째 아들 내외는 정숙의 말에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창백하게 변했고 눈동자는 흔들렸습니다.
지영은 당황하며 모든 것을 부인했지만 정숙이 제시한 확고한 증거들사진과 녹취록과 김 변호사의 법적 조치 예고에 결국 무너졌습니다. 어머니, 제가 아니에요. 지영의 얼굴은 순식간에 잿빛으로 변했고 그녀의 눈빛은 불안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정숙에게 달려들려 했지만 손녀 수아가 지영을 막아섰습니다. 아들 성철은 그동안 외면했던 진실을 마주하고 깊은 후회와 함께 아내 지영의 추악한 실체를 깨달았습니다. 그의 손은 파르르 떨렸고 눈에서는 뒤늦은 후회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그는 정숙에게 용서를 빌고 아내 지영에게 이혼을 통보하며 어머니의 편에 서서 아내에게 맞서기로 결심했습니다. 손녀 수아와 둘째 아들 내외는 성철의 뒤늦은 각성에 안도하며 정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가족들의 갈등은 극에 달했지만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정숙의 얼굴에는 30년간 억눌렸던 분노와 함께 마침내 진실을 밝힌 홀가분함이 교차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첫째 며느리의 그늘에 숨어 살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이 정숙의 마음을 채웠습니다. 새로운 삶과 정의의 실현. 정숙은 법정에서 첫째 며느리 지영의 모든 악행을 낱낱이 폭로했습니다. 김 변호사의 유능한 변론과 정숙이 제시한 결정적인 증거들 앞에서 지영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지영의 얼굴은 수치심과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결국 지영은 명예훼손 및 정신적 피해 보상, 재산 사기 등의 혐의로 법의 심판을 받고 자신의 잘못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법정은 정의가 실현되는 엄숙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정숙은 30년간 자신을 짓눌렀던 고통과 억울함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환한 미소가 피어났습니다. 그녀의 어깨는 한없이 가벼워 보였습니다. 아들 성철은 어머니에게 헌신하며 지난날의 잘못을 속죄했습니다. 그는 어머니를 위한 작은 이벤트를 마련하고 가정의 평화를 되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매일 아침 어머니에게 따뜻한 차를 끓여주었고 손녀 수아와 함께 어머니를 위한 저녁 식사를 준비하기도 했습니다. 손녀 수아와 둘째 아들 내외는 할머니의 강인함과 정의로움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들은 할머니를 존경하는 마음으로 따랐고 할머니의 새로운 삶을 진심으로 응원했습니다. 정숙의 집 거실에는 더 이상 첫째 며느리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지 않았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왔고 평화로운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정숙은 잃어버렸던 자신의 명예와 행복, 그리고 30년의 세월을 되찾았습니다. 그녀의 삶은 고부 갈등의 깊은 그림자에서 벗어나 정의가 실현되는 감동적인 이야기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정숙은 이제 자신만의 삶을 살아가며 자신의 경험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도 용기와 희망을 전하는 삶을 살기로 다짐했습니다. 그녀는 지역 노인정 모임에 참여하여 자신의 경험을 나누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한없이 가벼웠고 그녀의 눈빛은 밝게 빛났습니다. 그녀는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찾았습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정숙의 모습은 그 자체로 한 편의 영화 같았습니다.